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고요. 자, 오늘 시각은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아니고요. 수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이제 8시 조금 지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전에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하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생쇼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도 또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생쇼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또 한 번씩 찾아셔가지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뭐 사실 월요일날 출근하신 분들은 연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오늘 약간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늘 월요일 같아가지고 별로예요. 근데 또 기분 좋은 게 뭐냐면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만 일하면은 또 주말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수익 기회를 얻는 거지. 항상 우리가 너무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집을 못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올라서 못 사, 더 빠질까봐 못 사, 그럼 결국에 못 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투자는요, 결국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막연한 기대감. 아, 이거 급등할 것 같아. 막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아. 폭등할 것 같아. 뭐 200%, 300%갈 것 같아. 또 요런 탐욕적인 생각도 좀 조심은 하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바로 또 미국장을 살펴보고 또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생쇼 채널 통해서 또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미국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죠. 월요일날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숨고르기 장세가 나와주고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숨을 고른다라고 해가지고 뭐 조정이 나오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는 아니었고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선은 이 관망세가 좀 강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커지는 모습이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우선은 그 전에 이제 바로 전날에 이 미국의 이제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금리 인상 전망을 보면은 동결할 가능성이 한 80% 이상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동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현재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미국 그 연준에 관련된 이런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주에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관망세가 조금 강할 수 있다. 이게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제 거의 조금 상과가 돼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6월달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커런트 타겟 레이시 5.25%인데 이번 달에 동결할 가능성이 한 85%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동결 인상 가능성이 한 15%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 수치는 언제든지 그 전에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변화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발표가 FOMC 전에 바로 전날에 발표될 이제 CPI 또 결과에 따라서도요 뭐 순식간에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올릴 것이다, 아니면 동결할 것이다, 뭐 무조건 동결할 것이다, 뭐 올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지표, 물가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또 관망세가 조금은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예상보다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또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올랐던 기업들, 업종들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경기하고 좀 민감한 업종이 좀 올라갔죠. 뭐 건설기계, 뭐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 했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캐터필러 주가 8% 급등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날 건설기계 섹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날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HD 현대건설기계 급등했고요. 자,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창단조나 뭐 진성 TEC와 같은 뭐 하부 주행체 또 생산하고 있는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희 제 VIP 포트에도 건설기계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진성 TEC가 있어가지고 우선은 일정 비중은 수익을 좀 챙겨 두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또 강하게 양봉을 좀 말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쉬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장대 양봉 한번 거래량 세게 터지면은 다음 날에는 또 쉬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전량 매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좀 일정 부분은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갔습니다. 자, 그렇게 갔고, 뭐 여전히 지금 이 북미 시장에 대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도 쪽도 인프라 투자 상당히 확대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 좀 약간 뚜렷하게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했었지만, 오히려 저희는 역발상 투자는 이럴 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리오프닝 효과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다시 한번 또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전에 항상 건설기계 쪽 내에서 탑픽으로 뽑아드렸던 이 두산바켓이죠.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가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지는 저도 예측을 사실 하지는 못했겠죠. 근데 우선은 만약에 건설기계 쪽이 간다면 우선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두산바켓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은 제가 이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6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 넘어섰는데, 자, 아무튼 요런 애들, 또 이 진성 TC나 현재 저희 VIP 포트에서도 갖고 있는 진성 TC 같은 경우에도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사실 올라간 게 많이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한 게 아니라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거래량도 강하게 터져 있는 만큼 뭐 이격을 좁혀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전량 매도 좀 하기는 아까워가지고 좀 나머지 비중은 VIP 포트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나와준다면 요 구간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생각이 있는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가는 도중이라도 또 매도는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VIP 포트에 이거를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셔야 된다라고 접근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HD 현대건설기기나 이런 애들도 최근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으로 좀 뽑았던 두산바켓은 눌리지도 않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장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후속주들 계속해서 좀 따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뭐 다소 쉬어가더라도 뭐 5일선이나 1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또 거래량 터지지 않으면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여전히 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별 미국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 단기적으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좀 고점, 뭐 이거 비싼 거 아니냐라는, 사실 논란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좀 디베이터블 하죠. 그러니까 약간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을 주도를 했었지만,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반도체 또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엔비디아 주가가 1%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AMD 주가 5% 급등했고요. 뭐 퀄컴, 그죠? 인텔, 자, 이러고 뭐 이런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은, 자, 엔비디아라는 주가가 물론 단기적인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인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의 업황이 꺾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밤에 이 미국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쉬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쉬어갈 것이다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조금은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보유하신 분들, 반도체주 보유하신 분들은요, 조금 엉덩이를 무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에 또 더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또 관련된 수혜주들 있죠. 뭐 HBM 관련주들,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된 업종은 이제 저는 여전히 무릎 정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 이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올 하반기 정도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VIP 포트 뭐 여러분들 공개 방송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4월달에 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은 스토캐스틱 기준에서는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 비중은 수익을 확보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좀 올라간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목표 주가를 줄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3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뭐 증권사가 상향 조정했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로 땡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쉬어갈 수는 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이 파라볼릭 지표 있죠. 이 파라볼릭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추세의 좀 변곡을 나름대로 좀 잘 잡아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즘에 파라볼릭 지표상에서 최근에 이제 변곡 신호가 좀 나온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별 지금 순환매 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진성TC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지금 파라볼릭 검정색 턱 보이시죠? 지난 월요일날 파라볼릭 추세 전환 신호가 좀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추세 전환한 게 아니라, 우선 진입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격도나 최대한 뭐 5이격이나 12격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들어가야지, 내가 사자마자 조정받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덜 빠지면서 올라가는데,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급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5이격이나 12격 자체가 이미 좀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하게 신규 진입을 또 가뜩이나 비중을 태워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선은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건설기계, 뭐 진성TC, 대창단조, 뭐 HD 현대 건설기계, 자, 이런 애들 다 이 파라볼릭 지표가 우선 추세 전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5이격이나 12격 정도만 조금 좁혀간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자, 요거 재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진성TC 한번 볼게요. 자, 실적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실적이 좋나요, 안 좋나요? 딱 보더라도 이거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배주주 파란색 석은 ROE거든요.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부채 비율, 요거 퍼 보시면 뭐 퍼가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퍼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성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좋아지고 있고, 매출액 외형 성장하고 있고, 뭐 주가는 아직까지 크게
이전 대비해서 올라간 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런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우선은 뭐 건설기 쪽 애들 보면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애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격 같은 것만 조금 단기적인 이 타점만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좀 우량한 업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 잘 들리죠? 제가 아까 방금 선풍기를 켰어가지고 이게 선풍기 바람이 저한테 올 때 마이크에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좀 이 카메라가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 소리가 약간 들락날락했다 요런 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좀 괜찮다 1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아니라 1번. 대신에 제가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켜고 싶어 죽겠는데, 하지만 또 제가 또 이 방송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더운 거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워도 어쩔 수 없죠. 그만큼 제가 찐이다, 진심이다, 주식의 진심이다, 좀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잘 들리시죠? 이제는 끊기지 않고. 다행이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요 이슈나 뭐 미국장이나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 하루를 주식시장을 준비를 하면서, 투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어떤 이슈가 오늘 부각받을 수 있는지 그 키워드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순발력이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중에 언제 기사 찾습니까? 장중에 언제 이 종목이 왜 오르지? 이거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매매 타점을 잡아야지. 예? 아니면 또 본업이 있으신 분들, 예? 상사분한테 안 걸리게 주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미리 알아야죠. 그리고 장중에 어떤 뭐 단독 기사 나오고 뭐 갑자기 뭐 이슈 뜨고 하는 것들 늦어요. 이미 그거는 뇌동매매의 제일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눈이, 예? 우리 사람의 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몇천 개 종목, 막 수십 개, 막 이런 수백 개 관련된 테마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모니터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주 정도만 우선은 관심주 목록에 등록을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타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시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지,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오늘 발간된 따끈따끈한 리포트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는 바로 애플의 WWDC 관련해서 이제 MR기기 쪽일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시작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의견이 엇갈린다라고 할지라도 또 기대감이나 또 아니면 이게 또 재료 소멸이 될 건지 아니면 오히려 트리거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는 좀 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선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제품, 이 MR기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 수준보다는 상당히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대단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했었을 때 이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들 그 애플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카메라가 안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생쇼 유튜브 채널 다시 보기로 보신 분들은 제가 카메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캠으로. 이 콩나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에어팟. 이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시장에서 반응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콩나물을 귀에다 꽂고 다녀. 아니, 그냥 콩나물은 먹는 거지. 나 콩나물이 싫다. 숙주나물 먹는 거지. 이런 얘기들만 하고 계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귓구멍은 아니고 귀에다가 다 꽂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 애플의 이 에어팟을 귀에다가 꽂고 있으면은 되게 좀 트렌디해 보여. 트렌드. 약간 좀 유행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약간의 이 애플이라는 이 브랜드라는 자체가 약간의 쇼오프 기능,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이폰 쓰면 뭔가 되게 좀 트렌디해 보이잖아. 그죠?
안 그런가요? 예, 그래 보여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 뭔가 되게 좀 젊어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고 뭔가 좀 그죠? 트렌드 약간의 이런 리드하는 약간 그런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애플이 새롭게 출시하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했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XR, 그러니까 MR 기기에 대한 이 출시 일은 내년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 관련해가지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좀 이슈화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AR이나 VR 관련된 종목들, 한마디로 XR 쪽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대표적으로 라운틱이나 뉴프렉스, 선희 시스템, 나무가, 뭐 세코닉스, 코세스, KPS, ASP, 신화 인터텍, 더그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또 여기 빠졌네. 요런 애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컨텐츠 쪽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 메타 퀘스트 애플 출시, 그러니까 애플의 WWDC 출시 개최 전에 또 메타에서 이제 메타 신제품이 좀 나왔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쪽 시장이 성장하는 게 아니냐, 약간 요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컨텐츠 쪽 관련된 이 메타버스 컨텐츠 쪽 있죠. 뭐 MR 기기나 XR 쪽 관련된 뭐 게임이나 이쪽 애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카톡방에서도 텔레그램에서도 밴드에서도 MP라는 기업도 제가 좀 부담 없다, 주가는 좀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간에 WWDC 쪽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메타버스 쪽 관련된 게임이나 이런 애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맥스트 이미 조금 올라와 있고요. 또 MP 그리고 뭐 스코넥 뭐 이런 애들이 최근에 좀 저점 바닥 다지면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게다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 MR 헤드셋 내놓은 애플, 디즈니 유니티와 협업. 유니티 주가는 17% 급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뭐 유니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또 주목을 받겠죠. 또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또 관련주는 뭐 MDS 테크나, 그죠? MDS 테크나 크레파스 아니고 크레버스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레버스라는 이 기업도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한번 거래 조금 터지면서 상승했다가 옆으로 좀 횡보했다가 다시 또 단기 이 박스 요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우선은 유니티 주가의 급등과 함께 또 관련 수혜주로서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MDS 테크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시면 6월 7일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은 더그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애플의 이 MR 기기 관련해 가지고 또 수혜주로 뭐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다, 뭐 수혜주다, 약간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그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생쇼에서 편입했던 진짜 바닥에서 편입해 가지고요, 만약 이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0% 정도 수익권까지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한번 최근 주가를 한번 땡겼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쉬어갔죠. 2분기 들어가지고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4월달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3중바닥,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다가 이 박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기간 수량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좀 뭔가 좀 사들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더그전자라는 기업도요, 또 MR 기기 쪽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주로서 또 부각받을 수 있다. 한번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증권사 리포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비전 프로가 이제 최초의 공간 컴퓨터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어제 이제 WWDC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이제 MR의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되었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A사는 누가 보더라도 사과죠, 사과. 애플. 요건데, 해당 제품이 단순한 MR 기기가 아닌 스페이셜 컴퓨팅,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 기기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전에 이제 이 고성능 맥하고 아이패드 프로와 똑같은 M2 칩을 탑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이미지 처리 전용 칩인 R1도 탑재되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좀 성능이 고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왜 관련된 수혜주인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좀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 기존 VR 기기하고 전면을 투명하게 만들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카메라로 손동작을 트래킹하여 기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더그전자는 이제 A사의 정식 공급업체 중 하나인데 카메라 안정성을 높여주는 스티프너를 오랜 기간 공급했기 때문에, 또 이번 비전 프로에도 카메라가 12개 탑재되었기 때문에 더그전자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은 단가 상승과 탑재 개수를 감안했을 때 비전 프로 한 대당 아이폰 세대에서 4대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아이폰 한 대 팔 거를, 세대에서 4대 팔 거를 이제 요거 비전 프로 한 대만 팔아도 이 정도의 매출은 나올 수 있다. 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모바일 사업부 아이폰 15 판매량 증가로 인한 성장,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차기 아이폰은 뭐 USB-C 포트 채택, 뭐 다이내믹 아일랜드 전모델 확대, 그리고 전년도 모델의 판매 부진 등 뭐 높은 판매량이 기대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사의 모바일 사업부, 뭐 스티프너나 브라켓 등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이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다른 새로운 신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사업부 요쪽도 투자를 뭐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에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항상 주가는 선반영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내년부터 만약에 그죠? 이 실적이 만약 찍혀주게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면은 밸류는 미리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다양한 전기차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쪽도 결국에 미래에 대한 이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땡겨온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의 서플라이어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영어로 좀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는 뭐 DERKWOO 다크 전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도 경상북도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아무튼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의 이 서플라이어 네임, 이 공급 관련된 기업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더그전자라는 기업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MR 헤드셋 내놓은 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주가가 비싸지 않으면서 이런 애들 조금 관련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 이 SK 시그넷이라는 요 관련된 기업의 키워드를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최근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무섭지 않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테슬라 무섭죠. 자, 아무튼 테슬라는 무섭지만, 자, 그래도 SK 시그넷이 미국 충전기 시장 50%를 먹겠다. 자, 야심찬 포부를 발표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고객사로 또 SK 시그넷을 두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YM텍이라는 기업도 고객사로 SK 시그넷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브 릴레이 쪽, 요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6월 5일날 밴드에도 또 다른 이슈도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네? 뭔 소리요? 갑자기 잠시만요. 무슨 이렇게 켜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전기차 충전 쪽을 보시면은 전압을 이제 12V에서 48V로 뭐 바꾸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표준화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YM텍 같은 경우에도 요 네이버 밴드 보시면은 제가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제가 지금 잠깐 링크를 좀 올려드릴게요. 다들 가입하셨죠? 무료입니다. 뭐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고요. 자, 네이버 밴드 주소 올려드릴게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자, 그리고 텔레그램하고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 네이버 밴드 다 가입했다. 7번. 네, 좋습니다. 자,
트렌드를 잘 쫓고 계시는 분들이시네요. 자, 아무튼 뭐 YM텍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뭐 이런 SK 시그넷 쪽뿐만 아니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이 뭐라고 할까, 이 테슬라 전기차 충전 전압 바꾸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도 YM텍 테슬라 48V 전환 예고 세계 최초 고전압 양방향 기술 개발 부각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이 전기차 충전 전압 바꿀 때 관련 수혜주로서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고, 또 테슬라 SK 시그넷 쪽 관련해서 또 이 미국 충전기 시장 뭐 50% 먹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관련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이슈도 또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외에도 SK 시그넷 쪽 관련해 가지고는 대유 플러스라는 기업도 또 고객사 관련된 수혜주로서 엮여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도 워낙 그동안에 좀 많이 이슈화 됐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텍이나 휴맥스 홀딩스, 알티캐스트 이런 애들도 뭐 롯데정보통신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애들도 한번 조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뭐 이 전기차 충전 쪽 인프라 쪽 관련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완성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 업체들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제 앞으로 견인할 쪽 시장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을 택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 시장을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 SK 시그넷, 특히나 SK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이 텍사스 공장 있는데 이게 6월 중으로 본격 양산 또 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SK 시그넷 쪽 관련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거는요, 트렌드라는 거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이미 부각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VIP방 종목들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항상 아실 겁니다. 매수를 해도요 크게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올라간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에 반영된 시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반영되기 시작하기 전에 사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1년 기다리기 2년 이런 게 아니라 뭐 1주 걸릴 수도 있고 2주 걸릴 수도 있지만 뭐 한 달 걸릴 때도 있어요. 뭐 제가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선은 트렌드를 먼저 선점한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려야 되고, 분할 매수로만 잘 접근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이 TSMC도 탐낸 프로텍, 이게 랩이라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레이저, 이게 본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는 독점, 그러니까 한 기업에 독점 공급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판매 불가, 족쇄가 풀렸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실적도 좋고요, 기술력도 좋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이 판매처가 제한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실적 어때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잠깐 이 코로나19 팬데믹 그때 당시에 실적 내려온 거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판매처, 공급처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뭔가 좀 주가가 뭐 이런 할인 요소가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풀렸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도 이 프로텍이라는 기업은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 월요일날 시간에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좋다라고는 봅니다. 웬만하면 제가 시간에 떠있는 종목들 좋다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만 잘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최근에 또 반도체 업황이 또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변동성은 클 수는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종목들은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잘 감안하신다면은 조금은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계속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동안에 이 기업의 이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 중에 하나가 풀려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 업황,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우리가 좀 5손가락 안에 좀 관심을 당분간 가져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과 LG, 현대차와 같은 이제 이 글로벌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AI 인재를 모셔라, 뭐 밴쿠버 집결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세계 최대 AI 하켓 뭐 CVPR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또 이슈들 또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AI 쪽이나 로봇 쪽 같은 이런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여전히 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전지 상용화길 뭐 국내 연구진이 열었다. 그러니까 사실 열었다라는 거지 뭐 실적이 찍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서는 뭐 전고체 쪽은 뭐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석경 AT 이런 애들이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요 이슈 때문에 뭐 큰 폭의 상승을 견인하기 조금은 쉽지 않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요 일정 등 뭐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이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은 물론 뭐 FMC 경계감이 좀 있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깨어나신 분들은 한 70분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240분 정도가 시청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좋아요가 3분의 1도 안 된다.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수익도 3분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정타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아무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저하고 VIP 매매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꾸준한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를 하고 있고 지난 월요일에도 또 2종목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항상 꾸준한 수익 실현 후기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자동차 쪽, 반도체 쪽은 중기적으로 쭉 계속해서 저희 포트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개별 테마에 대한 부분들, 테마 탈 수 있는 종목들도요, 계속해서 잘 공략을 하고 있고, 분할 매수, 그리고 트렌드를 선점한다. 약간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수익 후기 들어와셔가지고 보셔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1588-0648번 전화하셔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 이동도 가능하시고 딱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 월요일에도 이렇게 좋은 후기들 남겨주셨고, 뭐 카톡방에 저희 또 VIP 회원님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샷들을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싶지 않으면서 또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환영을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뭐 카톡방, 네이버 밴드, 그리고 텔레그램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셔가지고 실시간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였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하고 모레만 일하면 주말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